근데 저런 흉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그냥 애물단지로 돼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는 6차선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잿빛으로 된 건물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춘천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그 반대편에는 춘천역이, 그 건너편에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 부지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 건물은 지난 1998년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옛 용궁예식장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사장 전체에 펜스가 쳐져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공사장 문 앞에는 이렇게 재산권 분쟁을 알리는 법원의 고시도 붙어 있습니다. 딱 봐도 짓담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 겉에서만 봐도 곳곳이 낡았고 몇 년 전에는 이곳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가 집중호우로 물이 차면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장기 방치 건축물은 춘천 지역 주요 관광지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음의 상징인 강촌 유원지 입구에는 26년째 공사가 중단된 콘도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공사장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수십 년 넘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풀만 무성하고 붉게 녹이 쓴 철근은 그동안의 세월을 증명하듯 휘어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낡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곳곳에 이와 같은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안전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안전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물 웅덩이도 매우 많습니다. 깊이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유원지 입구에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강촌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 바람이 불면 네. 저게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저게. 거야. 저거 저 펜스 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가 그래도 관광지 유원지 아니에요. 근데 저런 흉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거 진 뒤로부터 이제 점점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됩니다. 또 김유정 문학촌 인근에도 짓담한 다가구 주택 2개 동이 수십 년째 콘크리트 뼈대만 남은 채 놓여 있습니다. 의암호 주변 노른자위 땅인 삼천동에도 국내 유명 그룹의 연수원 조성공사가 2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룹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관리인이 있어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춘천 지역에만 5곳, 도내에만 49곳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만드는 등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3년 전에 비해 14곳이 줄었습니다. 그중 10곳은 준공됐거나 공사가 재개됐고 나머지는 철거됐습니다. 행정당국의 중재로 소유주 변경까지 완료됐지만 또다시 법리 다툼이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춘천 용궁예식장은 3년 전 춘천시가 토지주와 건물주 간 중재로 공사가 재개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레고랜드 조성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로 2명의 땅 주인이 재산권 정리를 위한 소송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인 춘천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이다 보니 건물주와 땅 주인들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소송이 끝나면 하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소송이 정리가 됐는지도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주변에서 계속 그 왈가불가 해갖고 자기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이처럼 장기 방치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주의 자금난이나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 얽혀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다 민사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건축주와 토지주, 또 건축주와 또 뭐 공사업자 이런 분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뭐 철거해라, 뭐 어떻게 보면 유지해라 이렇게 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선도 사업을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옆 주상 복합 건물과 명륜동 도용 쇼핑 건물이 선도 사업을 통해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49개 장기 방치 건축물 중 정부의 선도 사업에 선정된 건 원주의 2곳이 전부입니다. 정부가 선도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강원도는 선정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정비계획 수립에 그친 선언적인 법에 불과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안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은 빠진 상황입니다. 최소한 안전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결하면 이게 민간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 민간 범위 내 바깥에 있는 뭐 그 도로 부재라든지 이런 데 안전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법적으로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운데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강제 수용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제도 강화와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 의무화와 함께 명령 불이행 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 수용 조치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이 개정되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장기 방치 건축물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희철입니다.